2023년 4월 28일 대만 타이중 지검 법원에서 검찰은 재판 중인 재소자 2명을 사람도 아니라며 비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은 검찰이 진술한 범행 과정과 증거물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기절까지 했습니다. 피고인 강씨 여자는 그녀의 남자친구 장씨 남자와 같이 친부인 장씨를 잔인하게 숨지게 했습니다. 수단이 지극히 악독하고 범행 동기는 더욱 사람들을 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씨 여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통곡하며 두 범인에게 극형 선고를 요구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일가족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미국 명문대 석사 출신 여자의 잔인한 범행에 대해 알아봅시다. 강씨 여자는 대만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밑으로는 여동생 1명과 남동생 1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성적이 좋고 성격도 좋아 늘 부모님의 자랑이었고 또 동생들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강씨 내의 3 자녀가 모두 고학력자라는 것도 강씨 부모님의 가장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타이중에 거주하는 강씨 집안의 경제 상황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강씨 여자의 아버지는 3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평생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처음 그는 비닐봉지를 팔다가 친구의 소개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인수하여 주로 일회용 식기와 플라스틱 빨대를 생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만에서 갑자기 환경 보호를 옹호하는 운동이 시작되어 사람들은 플라스틱 제품 구매를 줄이기 시작하여 강씨 아버지가 공장을 물려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만에 그는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씨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운 게 별로 없고 또 나이도 많아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타이중 다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야간 경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비 일의 급여는 한 달에 겨우 하나로 125만 원밖에 되지 않았지만 강씨 아버지는 돈을 절약하며 자식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큰딸도 아버지가 아주 힘들게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절약하는 습관이 있었고 친구들을 따라 사치품을 사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학에 입학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후 프로비던스 대학교의 대학원에 입학하여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학원생 동기 장씨 남자를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 강씨 여자는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모으게 됐으며 또 미국의 한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씨 여자와 그녀의 남자친구 장씨 남자는 함께 미국으로 유학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씨 남자는 타이난 산하 출신이며 어릴 적부터 훌륭하게 커왔습니다. 이에 어떤 사람은 평상시 착하고 소박하게 살아온 강씨 여자가 장씨 남자를 만나고 나서 점점 더 게을러지고 허영심이 생기기 시작하여 부모님에게 계속하여 손을 벌려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처음 강씨 여자는 남자친구와의 미국 생활에서 절약하며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강씨 여자의 학교는 뉴욕시에 있었는데 소비를 줄이기 위해 그녀는 집세가 더욱 저렴한 교외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4시쯤 일어나 세수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시내로 나가는 첫 열차를 타고 버스로 환승한 후 등교했었습니다. 때로 교통이 통제되는 날의 강씨 여자는 택시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거의 3시간을 걸어서 학교에 갔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 2004년 딸이 유학하러 갔을 때 학교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와 지급해야 하는 등록금 등을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바로 아버지가 딸에 대한 사랑으로 약속한 한마디가 가족의 비극을 일으켰습니다. 강씨 여자는 미국에 도착한 뒤 뛰어난 성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석사학위를 마친 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아 일하기를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가 아무리 검소하게 생활을 해도 강씨 아버지는 겨우 경비일 뿐이었습니다. 세계 인류 경영대학원의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아직 돌봐야 할 다른 2 자식이 있는데 말입니다. ETtoDay는 유학센터 정보를 토대로
강씨 여자가 미국 유학 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7만 달러이며 두 사람의 생활비를 포함하면 연간 11만 6천 달러, 하나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수입은 1년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더라도 필요한 돈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2016년 초에 강씨 아버지는 딸에게 자기 능력이 부족하여 딸과 그녀의 남자친구 미국 생활비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씨 여자와 남자친구는 당시 그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돈을 받지 못하자 그들은 강씨 아버지의 말이 진짜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씨 여자는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매우 불만스러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불만은 점차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항상 여동생을 더 챙긴다고 망상을 품게 되었으며 여동생을 위해 돈이 있어도 본인에게 주지 않는다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생각이 씨앗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강 씨의 유학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자 그 씨앗도 점점 더 커지며 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강 씨 여자와 남자친구 장 씨는 미국에서 6년이란 세월을 마치고 다시 대만으로 돌아왔습니다. 2019년 30세가 넘은 강 씨 여자와 장 씨 남자는 그녀의 아버지를 고소하였습니다. 바로 두 사람에게 학자금 대출을 신청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두 사람은 강 씨 아버지에게 하나로 약 3억 6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강 씨 여자의 남동생은 아버지가 은행으로 대출을 요청했었지만 강 씨 여자와 장 씨 남자가 대출 조건에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법원이 강 씨와 장 씨에게 하나로 약 291만 원이 되는 재판 비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을 때 두 사람은 우선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강 씨 여자와 장 씨 남자는 같은 해 12월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장 씨 남자의 상황은 강 씨 여자보다 조금 나았지만 그냥 조금 나았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성적이 좋았고 월스트리트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주식 거래를 통해 수입을 올릴 수 있었지만 2020년 전염병이 발생한 이후 엄청나게 오르는 물가과 도시가 계속 봉쇄되어 그는 결국 직장을 잃어 부모님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도 강 씨 여자와 같이 미국에서 돈을 벌어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 씨 여자와 장 씨 남자가 등록금을 지불할 수 없어 대만에 있는 부모님의 도움을 요청했었지만 결국 늘 말다툼을 하다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한때 그들의 한 달 생활비는 장 씨 어머니가 준 하나 약 42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심지어 길거리에서 잠을 자며 노숙 생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원망과 무력감에 빠진 두 사람은 결국 2020년 11월 다시 대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강 씨 아버지는 딸이 귀국하는 걸 사전에 본인과 상의하지 않아 홧김에 두 사람을 집으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강 씨 여자와 장 씨 남자는 일자리 찾는 생각은커녕 오히려 사악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 씨 여자는 자신이 학업을 마치지 못하여 미국에서 살지 못한 건 전부 아버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느꼈고 두 사람은 결국 강 씨 아버지를 여러 번 찾아가 미국에서 대만으로 돌아올 때 발생한 비용을 아버지에게 지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그 돈을 받게 되자 바로 현지의 5성급 호텔에서 투숙하다가 월세가 한국 돈으로 약 125만 원이 되는 고급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였습니다. 그 후로부터 두 사람은 돈을 다 쓰게 되면 강 씨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 못하면 장 씨 남자는 장인을 확대하고 위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강 씨 여자와 장 씨 남자는 심지어 그녀의 아버지가 일하는 초등학교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강 씨 아버지가 피해를 입기 전 딸의 괴롭힘을 참을 수 없어 사회국 가정폭력센터에 여러 차례 보호명령을 신청하였지만 센터 직원들은 장 씨 남자가 말로 위협했을 뿐 실제로 어떻게 한 게 없어 보호가 필요 없다고 하여 결국 강 씨 일가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 여자는 계속하여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냈지만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극도의 증오심에 빠져 장씨 남자와 아버지를 해치는 계획을 하여 슈퍼마켓으로 가 테이프와 밧줄 등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2021년 12월 26일에 강씨 아버지는 딸과 장씨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가 일하고 있는 초등학교로 온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정 0시에 퇴근하기 전 둘째 딸에게 전화하여 조금 늦게 귀가할 거라고 알렸습니다. 그는 딸과 싸우는데 지쳐 잠깐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되자 장씨 남자와 강씨 여자는 그가 있는 경비실로 쳐들어가 아버지와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씨 여자가 갑자기 아버지의 손을 잡더니 남자친구에게 아버지를 공격하라고 하여 그녀의 아버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CCTV 영상으로 이성을 잃은 두 사람은 본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현장에 남겨진 얼룩과 흔적을 제거하고 강씨 여자는 슈퍼마켓에서 구매한 비닐봉지로 아버지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강씨 아버지를 오토바이 앞 페달에 방치하여 장씨 남자가 운전하여 3km 떨어진 산으로 들어갔고 강씨 여자는 남자친구를 바짝 따라갔습니다. 화면상으로는 강씨 아버지가 이동됐을 때 그의 오른쪽 발이 바닥에 닿아 있었으며 신발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오전 6시 48분에 타이중 경찰서에서 강씨 가족의 둘째 딸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게 되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딸은 아버지가 퇴근하기 전 전화해서 큰딸과 그녀의 남자친구가 근처에 있다고 이야기한 걸 경찰에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거리에 설치된 CCTV와 강씨 아버지의 핸드폰 위치를 통하여 바로 타이베이 웡축항 근처에서 강씨 아버지의 혈액이 묻은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트렁크에서 강씨 아버지의 휴대폰을 발견했지만 그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은 절을 발견하게 되어 안으로 들어가 사건에 도움이 되는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경찰은 도로변에서 짙은 갈색 흔적을 발견하게 되어 그 흔적을 따라 시멘트 길 옆의 도랑에서 숨진 강씨 아버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파란색 방진천으로 쌓여 있었으며 주변에는 많은 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CCTV에서 강씨 여자가 남자친구와 범행을 저지르고 아버지의 집 열쇠를 빼앗아 범행 도구를 들고 집으로 들어간 걸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또 무엇을 하려는지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강씨 가족이 잠자기 전 두 번째 문은 안쪽에서 잠거나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강씨 여자와 장씨 남자의 오토바이를 찾아내 또 CCTV를 통하여 두 사람이 아파트로 돌아온 후 다시 나가지 않은 걸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 체포하게 되면 위험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우선 아파트 경비에게 장씨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그의 오토바이를 쳤다고 하며 당사자가 지금 현장에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내려와 보상 얘기하라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장씨 남자는 차고로 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악독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지만 체포를 당하자 잔뜩 겁을 먹어 다리에 힘이 빠져 무릎을 꿇은 채 서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강씨 여자는 아주 침착해하며 아무 말 없이 주먹을 불끈 쥐고 후회는커녕 사나운 눈빛으로 경찰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집에서 범행 도구와 장씨 남자가 범행 당시에 입었던 옷을 발견하였습니다. 강씨 여자는 한때 명문대 출신으로 온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본인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남자친구와 같이 본인을 사랑해온 아버지를 숨지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강씨 어머니가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끼던 딸을 감옥으로 보내게 되어 아주 안 됐다고 불쌍해하며 그녀가 앞으로 꿋꿋하게 살며 가정을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자녀 교육은 영원한 화제이며 항상 논란의 주제입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평생 성공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지만 도덕 윤리를 배우지 못하면 가족과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에 대해 또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일부 매체에서 강씨 여자가 다녔다고 했던 와튼 스쿨로 찾아갔었는데 학교에는 그런 사람이 입학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씨 남자가 월스트리트에서 분석가로 일했다고 말했었는데 이건 역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 강씨 여자는 31살이었습니다. 그가 6년 전에 처음으로 미국에 갔었을 때 25세였습니다. 미국 대학의 과목 선택 시스템은
사실 상당히 광범위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설령 학생이 가난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사립대학들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단 학생이 입학할 수 있다는 건 학교에서 그 학생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 메커니즘 하에서는 성적이 아주 나쁜 경우에만 퇴학을 당할 것이며 등록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학업을 마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구나 강씨 여자와 장씨 남자가 대만에 있을 때 이미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니 말입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노숙자 생활을 한다는 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023년 4월 28일 강씨 여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판사에게 두 사람에게 극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타이중 지방법원에서도 두 사람이 아버지의 은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잔인한 수단으로 아버지를 해쳤다고 했지만 전문가의 평가로 강씨 여자와 장씨 남자가 본인들의 범행을 인정하여 감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결국 법원에서는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의 평생 공권 박탈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스터리 서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